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앞으로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만이 본 교육 목표와 지주에 부합합니다. 본 교육의 특징을 잘못 이해하면 소비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도 경매 실력이 늘지 않으면 교육의 특징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지 체크해보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를 나는 읽었는데 역시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나는 금시초문이다. 기억이 납니다. 금시초문이지? 아,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여기 그 본교육의 특징은 지금 세 가지예요. 한번 세 가지 특징이 뭐죠? 개인과의 스승과 제자, 주체학습. 요 세 가지가 묵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이해하고 살려야만 여기 보면은 본 교육의 특징을 잘못 이해하면 소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단언을 해놨잖아요. 단언. 왜 그럴까? 가르치는 건 나는 똑같이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원인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한 달 반 가까이는 저하고 한 달인가 좀 되죠. 이번 추석이 좀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어찌됐든 이제 인연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요거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나는 이 교육 특징을 이걸 3년 반 전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2015년에 썼을 거예요. 여기 위에 쓴 글 작성식이 있죠. 제일 위에 보면은 1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2015년 8월 19일 날 쓴 거예요. 이게 8월 19일 날 잠깐 쓴 거예요. 요런 거를 뭐 오래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도 바로 써버리는데 그때 쓰고 저도 그 뒤로는 잘 안 읽어보죠. 요거를 읽어본 거는 얼마 전에 교육생 중에 한 명이 들어왔다가 제가 도무지 못 가르치겠다고 해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내보낼 때 이걸 한번 봤어요. 그분한테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줬어.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래독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는지 모르면은 본인이 초보입니까 아닙니까? 예, 초보인데요. 초보인데 왜 자기 주장대로 하세요? 시킨 대로 하지. 근데 또 이래독이 이해를 왜 하는 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잘 안 통하잖아. 초본대로 하면서 시킨 대로 하셔야죠 까지 동의를 했는데도 근데 왜 하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막 해줬어. 그래서 또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한 두 번째 방문에서도 또 뭘 물었더라 나한테. 기억을 하면서 애오라 아까 말한 대로 이 이래독을 기억하면서 하려고 하십시오 했더니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냐는 거야. 기억이 안 되는 건 자기 엄마한테 뭐 탓을 해야지. 그거를 선생님한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애워 그러면 애우고 못 애우면 나를 탓하는데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한테 손 들고 안 외워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요? 영어나 국사, 사회 이런 거? 우리 왜 국사 같은 거 안 외우면 빵점 맞잖아. 뭐 을사조약인가? 을사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무엇인가? 이거 맞추려면 외워야 되잖아. 그지? 뭐 갑오개혁 때 들어가 있지 않는 개혁은 뭐냐? 그럴 때 안 외워지는데 어떡하냐는 얘기를 하는 적은 없거든요. 어떤 학생도. 근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중단을 시켰어요. 심각하니까. 요런 철학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어. 이제 철학적 얘기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기술만 여러분 몸에 붙인다고 해서 바뀌면 그건 기술이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매라는 건 돈 버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술을 도기한표 기술을 붙여도 이게 자기 살로 녹아들어야 되려면 자기가 바뀌어야 돼. 근데 그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PT 교육의 특징까지 흘러 들어온 거죠. 요거의 특징이 뭐냐? 첫째, 개인과외 같은 성격이 좀 있다.
두 번째는 선생하고 제자 같은 개념이 좀 들어있어. 이게 영어 학원에서 스승이란 단어가 있나요? 국어 학원에서? 있어? 없어. 요즘에 솔직히 중고등학교, 대학교에도 스승이 어디 있어. 그냥 암기지, 암기. 선생 없이도 되죠. 그래서 뭘 하죠? 검정고시 치잖아. 검정고시 쳐도 학교 다 나와요. 그죠? 그런데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운동 같은 경우는 스승과 제자가 분명하죠. 그죠? 그거는 운동을 잘못 배워버리면 이상한 길로 새버리죠. 그죠? 이런 거는 있어. 또 노래도 있을 수 있어. 노래도 선생이 따로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그 계통이 어떤 예체능 쪽은 스승과 제자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표준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떠냐? 경매의 권리 분석 가르치면서 스승과 제자를 논한다는 건 웃겨버리죠. 그건 채광권으로도 할 수가 있다. 검정고시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 뭐 경매 학원 가서 뭔 스승이 어디 있고 제자가 어디 있어. 그까짓 거 그냥 법으로 공부하는 거고. 사법시험도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경매 기술 같은 거는 개인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특히 스파레주는.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경험치에서 온 내가 해왔던 거를 풀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인간관계가 모티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연결고리가.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뭐 자판기에 돈 넣으면 그냥 나오는 콜라캔 같이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도 그렇게 인식하는지 안 인식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험? 말과 눈빛을 보면 그렇지. 그런 게 있지. 딱 이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 학습을 이해를 못하네. 이거를 굉장히 어디 뭐 흔한 붕어빵 찍어내는 데서 배우는 걸로 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다 이게. 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배우겠어요? 분명히 이 경매 실무는 외부에 없는 거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표준 코스가 없어. 이 코스 경매 실무 코스가 어디 있어요? 극히 주관적 코스다 이게.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정립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경험을 이 어떤 동일한 경험 속에서 도기한이가 느끼고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적어도 도기한 같이 생각 정도는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용을 배워도 안무를 배워.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노래가 슬픈 노래면은 슬픈 노래인데 뒤에 안무하는 여자들이 막 희죽희죽 웃고 하면서 막 율동 주면은 감동이 와요? 안 와. 노래가 슬프면은 안무도 슬프게 가져야 돼. 근데 안무를 하는 사람의 동작도 경쾌하면 안 돼. 다 맞춰서 이렇게 가네. 온 세계가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되고, 노래도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생각을 어떻게 갑니까? 슬프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하거나 탤런트들이 뭘 잡는다 그러죠? 감정 잡는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씬이 슬픈 씬이야. 그러면 구석에 가에 따로 있잖아. 그거 안 보셨어요? 앞에서 막 희죽희죽거리다가 야 카메라 찍자 그러면 예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안 해. 저기 가서 슬픈 느낌을 계속 갖고 유지를 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돌면 슬픈 느낌을 표출하죠. 이게 이제 예체능이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러면 경매의 기술이라는 거가 적어도 독이한 표니까 저 사람의 습성을 간파해야 돼.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이한을 떨어내고 이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검정고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독이한이가 살아온 어떤 과정도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고시 때려치고 오갈 데가 없을 때 반백수 시절이었는데 이랬었고 저랬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싹 가지고 와서 그때 감정에서 이랬겠구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 기술이 갖는 위치는 이런 거겠구나라고 추정해서
연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 유관순 열사의 어떤 정기전집을 보면 내가 16살인데 그때 저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손톱이 뽑히고 그래도 안 불었을까? 손톱 뽑으려고 벤치만 봐도 지금 불 테니까 그만해 주세요 그러겠지.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잖아요. 내가 이순신 장군이면 진짜 병사 한 100명도 안 됐고 12척 가지고 300척을 상대한다는 게 상상이나 가능하세요? 앞에 서 있기도 힘들지. 근데 막 배를 끌고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와서 막 쏘고 죽이고 막 하는 거야. 그런 간덩이를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간덩이가 그냥 대단하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서 칼 몇 자루 있고 화살 몇 촉 있고, 자 병사들도 보면 어디 뭐 다 팔다리 잘려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고, 식량도 며칠치도 없어, 뭐 기름진 음식도 없어. 근데 추워, 막 날도 추워, 막 바람 겨울 바람이 확 불어. 근데 이제 전쟁 나간다고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딱 두면 이순신이 더 멋져 보이죠. 자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야 된다. 그 입장으로. 내가 경매 기술을 배울 때 이거는 별도의 표준화된 게 아니고 독이한 표니까, 그럼 저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 속에서 요거를 만들었겠구나. 그럼 그걸로 메모리 돼서 그 마음가 앞에서 이래독도 의미를 가져야 돼. 해석을 재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래독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고 독이한이가 이래독을 하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옛날에 이렇게 했대.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면 그 이래독이 다르게 보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래독인데 이걸 언제 봐,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이 많다 이게. 그러니까 기술을 분명히 나도 똑같이 들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라. 성과가.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똑같은 시간을 소모하잖아요. 2개월, 1개월을 똑같이 소모해. 근데 누구는 이 속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어떤 가치를, 그 효과를 보는데 누구는 효과를 못 보는 거야.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오로지 개인의 차이인데 그 개인이 공부하는 방식이 교육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거는 스승과 제자라는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은 왜 저런 단어가 써졌을까를 유추했어야 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서울은 북쪽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남쪽에 있구나, 요런 유추를 하듯이 그런 어떤 이렇게 추리를 하는 어떤 그 공부, 그게 공부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인적 친밀 관계가 기본이지. 여기가 무슨 뭐 고문한다고 토해낼 장소인가? 그죠? 어찌됐든 기분이 언짢으면 덜 나가는 건 사실인 거고. 맞죠?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데 많이 후배들한테 알려주나요? 후배 중에 본인이 좀 싫어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할 때는, 저는 노력을 안 하면 되게 안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 특히 많이 가르쳐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옛날에도 그 안 되는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오는 답답증이 있어요. 이렇게 주입을 딱 했는데 바로 튕겨내. 신기하죠? 바로 튕겨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주입량을 1번 늘린다, 2번 줄인다, 3번 주입하는 척만 한다. 아니 어차피 안 들어갈 건데 뭐하러 노동을 들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입한 척만 하지. 딱 보고 딱 하면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기술을 써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주입한 척만 했어야 되는 사람은 그냥 내보내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습의 특징은 주체학습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다. 주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계획을 써서 스스로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공부에 열중하고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스스로 선생이 되는 연습을 해라 했잖아. 그럼 선생의 밑줄을 긋고 외우셔야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책이란 게 없기 때문에 대나무에다 썼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그걸 기억을 했답니다. 오늘날에는 책이 홍수죠. 홍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대충 겉도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스파레주에서는 겉도는 이런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도 단절을 해야 돼. 옛날에는 그냥 이제 회사의 서류라든지 이런 건 대충 봐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생이 돼서 안 하면은 넘어가도 누가 터치할 사람 없어요. 본인이 넘어가면 본인이 사장이자 결재권자야. 그래서 본인이 나 이건 대충 들어볼래 그럼 끝나는 거야. 직원이 그러면은 사장이 조지죠.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글을 제가 자꾸 애우라라고 단어를 말하는 애우라 제발. 왜? 어떻게 듣고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설마 가치 없는 글을 2015년 8월에 썼겠습니까? 가치 있으려고 쓰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쓴 게 뭐냐?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하고 스스로 계획을 좀 짜고 계획. 스스로 선생이 좀 되라. 선생이 되시라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요렇게 안 하면은 성과가 보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져야만 이 교육 목표의 취지에 부합하죠. 왜냐하면 이 스파레주라는 것은 제가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욕망을 가진 상태에서 만든 건데 하필이 와? 응? 제가 이 그 기술을 만든 것도 진짜 절박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엄청 절박할 때. 그러니까 절박할 때 만들어졌다는 것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뭐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딱 군더더기 없게.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처절한 마음으로 좀 훈련을 하셔야지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효과 별로 없어. 그지만 여러분들이 봐서 돈 번 사람들은 다 적어도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몇몇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몇몇은 그 열심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도무지 시간이 없으니 새벽에 차라리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했다. 그게 말이 쉽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가끔 칭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점심시간 때 20분씩 할애해서 시제조사하고 그런 사람이 좀 드물죠. 10시에 가가지고 2시까지 자기 전에 하고 그 남편 밥 차려주고 설거지 끝나면 10시래. 그럼 10시부터 2시까지는 하고 자고 뭐 이런 어떤 그 기준들이 분명한 사람만 됐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찌됐든 경매에는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돈 번다 그러면 자영업자 생각하시잖아요. 사업가. 직장인들은 내가 돈 번다라고 안 하지. 월급 탄다라고 표현하지. 내가 돈 벌러 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가들은 돈 번다는 단어가 맞지 월급 탄다는 표현을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가는 기본적으로 돈을 번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의식이 몸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월급을 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어떤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불리한 환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주인의식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이제 겉으로는 배우기 쉬운데 속으로 내가 안 바뀌어요. 맨날 해왔던 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공부할 때만이라도 여러분이 좀 주인 되고 선생 되라. 지금 또 공부하니까 또 여기서도 저 사람은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종이구나. 또 여기 와서도 또 종이 되는 거나. 근데 여기는 딴 게 아니고 주인 되는 연습시키는 곳이다. 이게 사장 시키는 자리이고 돈 버는 사람 부자 만드는 데지. 그죠? 부자 만드는 데지. 뭐 어떤 또 학문을 배우러 오는 어떤 학생 관계. 이렇게 나는 또 신분이 또 학생이야.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 여기서 있는 스승과 제자라는 건 뭐예요? 제자가 크면 나중에 뭐가 돼요? 선생이 되잖아요. 옛날에 제자 관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술이나 예를 들면 이황의 제자가 수도 없이 많지만 이황의 그 이율곡도 23살에 이황한테 와서 도산서원에서 배웠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커지죠. 이런 도제 관계는 원래 이렇게 끌어주는 관계. 그지만 일반 학원은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배우는 학생에서 그치죠. 신분이 항상.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요 교육 특징을 제가 왜 특별히 읽어드리냐면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었을까 싶었는데 역시 기억이 이런 게 있었나 싶지? 파랑새는 자기 집안에 있는데 항상 새롭게 보물이 밖에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저도 그것 때문에 어제 밤에 다시 읽어봤어요. 이렇게 진짜 잘 써놨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있고 요약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복해서 읽으세요. 네. 네, 되게 중요합니다. 가벼운 지식 하나로 이렇게 달라져요, 인생이.